자, 15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잘 들어. 우리가 이제 금방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정비례 관계에서 이 A라는 걸 엄밀히 얘기해서 뭐라고 배우냐면 나중에 기울기라고 배우게 돼.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야. 에? 여기 봐봐. y는 ax가 y는 2x보다는 밑에 있고 y는 4분의 1x보다는 위에 있지. 에? 이때 a의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 a는 뭐보다는 크냐? 4분의 1보다는 큰 거야. 에? 하지만 2보다는 작은 거고. 알겠어요? 이렇게 범위를 만든다 이 소리지.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a는 더 높이 있는 것보다는 작고 더 낮게 있는 것보다는 크다. 자, 16번 문제 가볼게요. 자,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k의 가.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야. 알겠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기 봐봐. 정비례니까 식을 뭐라고 써? y는 ax라고 쓰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k,3이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2,-4잖아. 그럼 잘 들어. k의 값을 구해야 돼. 오케이? 그럼 둘 다 어디 위에 있어? 이 정비례 위에 있잖아. y에다가 3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을 해. 요렇게 2,-4도 대입해봐. y에다 마이너스 x에다 2를 대입하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죠. a는 뭡니까?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줘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k의 값은 뭐가 되냐? 3을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 갔습니까?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탱글이 요새 담배 펴? 탱글이 담배 핀 적 본 적 있는 사람? 승준이 생각나지? 언제 핀 것 같아, 이 새끼? 맨날 펴. 저 와인, 뭔 소리야, 그런데? 너 발로 팡팡 차냐, 어디? 띵띵 소리 나지 않냐? 자, y는 2x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좌표가 4래. 여기가 4야. 이 색칠은 5에,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여기가 x좌표가 4면 여기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4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뭐야? 8이지? 여기다 4를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4잖아. 외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일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밑변이잖아. 밑변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된대, 소리죠. 12가 되네. 그래서 얘는 24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대, 소리죠. 선생님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어?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거리를 그냥 밑변하고 높이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구하고, 에?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었지. 이건 그렇게 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었어. 좌표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 요런 것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무슨 식 쓰라고 그랬지? 사선식 쓰라고 그랬어요. 사선식. 꼭 기억하세요. 얘가 x1, y1이고 B가 x2, y2, C가
x3, y3 이렇게 세 점의 좌표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힘들 때는 사선식을 쓰는데 사선식 공식이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2분의 1의 절대값이에요. a, b, c 순으로 하나를 잡아 x1, y1, x2, y2, x3, y3 세로로 쓴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써주고 절대값. 에?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에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가자고 그랬지.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빼기 왼쪽. 그래서 사선식이라고 했어. x2, y1, x3, y2, x1, y3 그 절대값 때려주면 넓이가 그냥 나와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공식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죠? 이 공식 꼭 외우셔야 돼요. 언제 쓰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17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17번 같은 문제는 높이하고 그걸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구하는 거고, 물론 사선식 써도 됩니다. 소준이 알았어요? 네. 소준이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엄마가 깨웠어? 아니요. 알람. 오, 소준이가 직접 일어났어? 네. 방지우는 엄마가 깨웠지? 아니요. 오, 방지우가 직접 일어났어? 자, 18번 문제 몇 주세요. 자, 문제 읽어봐. 쫄지 말고 괜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이 점은 꼭지점 B를 출발해 꼭지점 C까지 변 BC로 움직여. BP의 길이가 X야. 삼각형 ABP.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그랬네. 그럼 X와 Y 사이의 관계. 쫄지마.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지.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잖아.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야. 밑변 곱하기 높이. y는 식이 뭐가 되냐. 2분의 5 x 4번. 별것도 아닌 문제라고. 알겠어요? 괜히 쫄지 마세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볼게요. 자,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구입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가영이가 이 쇼핑몰에서 X원짜리 물건을 구입하여 적립한 포인트가 Y점이래. 그럼 여기 봐봐. 포인트 Y는 구입한 물건이 X원이지. 얘의 몇 퍼센트? 5%를 적립해 준다며. 5%가 100분의 5죠. 설마 이거 알고 있지? 5%는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5야. 25%는 예를 들어서 뭐가 돼? 100분의 25고. 선생님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y는 20분의 1x가 관계식이지. 자, 가영이가 구입한 물건의 가격이 54,000원일 때 적립되는 포인트.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x가 54,000원일 때 y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죠. y는 20분의 1 곱하기 54,000원이네. 00 이렇게 지워주고 y는 이거 약분하면 2 2는 4 2천에 14니까 이거지. 27,000점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 소리죠. 5%면 진짜 엄청나게 포인트 적립 많이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지 않나요? 선생님 너희도 뭐 네이버 쇼핑에서 뭐 사면 네이버 포인트 잘 모으나? 너희는 그런 거 잘 못 모으나 아직?
네이버 쇼핑에서 사가지고 네이버 포인트 많이 모아서 뭐 물건 하나 공짜로 사면 달콤하죠. 어? 달콤합니다. 아침이라 대답이 없군요. 광주 대답하니? 네. 달콤하지? 달콤해 안 해? 네. 자, 봅시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얘들아, 해봐봐.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위에 있는 점이 뭐야? 4,3하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k지? k에가. 그럼 제일 먼저 반비례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점의 좌표가 다 돼 있는 걸 여기다 대입한단 말이야. y에다 3, x에다 4를 대입해. 그럼 a는 이렇게 곱하면 3, 4, 12 이렇게 되지? 그럼 식이 완성돼 버리잖아. y는 x분의 12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k를 구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야. y에다 k, x에다 마이너스 2. 그러면 k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6 돼버리죠. 이거 약분할 줄 알지? 2로 나는 마이너스 1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알겠습니까? 지훈은 이해 가요? 네. 그래요. 자,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입니다. 자,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니까 자, 여러분 반비례 관계를 문제 푸는데 제일 좋은 건 x 곱하기 y는 a라고 했어. 이게 반비례 풀 때 제일 좋아. 근데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냐? 2,5를 지나지. 맞죠? 오케이? 그럼 x는 2, y는 5를 대입하면 a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x 곱하기 y는 10이니까 10을 쓰면 y는 x분의 10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지. 여기 봐봐. 반비례 식이 요건데 x가 정수일 때 y도 정수가 되는 점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는 분자를 봐봐. 분자가 10이지. 그럼 이 분모가 나눠서 얘랑 얘랑 나눠서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 x는 이 분자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겠죠. 선생님 이해갑니까? 자, 10의 약수는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0, 2 곱하기 5지. 1, 2, 5, 10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냐? 정수에는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가 있잖아. 오케이?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잖아. 플러스 1, 2, 5, 10, 마이너스 1, 2, 5, 10. y의 값은 따라올 거 아니야? 답이 몇 개? 8개. 이해 갔습니까? 21번 어떻게 푸는지 이해 가요? 네. 자, 정리 좀 해놓으세요, 이거. 이거 세는 애들이 있어. 하나하나씩 세면 안 돼. 현수, 네. 티셔츠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꼼대 가르종이면 엄마가 사줬어? 꼼대 거면은 중학생이 입기에는 너무 비싼지 않나? 반팔티는 싼. 어? 반팔티는 10만 15만 원대. 그래도 비싸지 않나? 꼼대면? 태규, 꼼대 알아? 어. 꼰대는 알지? 개꼰대 이런 말은 들어봤지? 꼼대 가르종은 안 들어봤어? 22번 나올게요. 지금 이해 잘 가고 있나요? 22번 같은 문제도 학교, 여기 새생명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봐봐. 이 문제는 뭐가 좋을까? 지금 정비례하고 반비례가 똑같이 나왔죠. 동시에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반비례하고 정비례하고 이 만나는 점, 이런 점을 뭐라고 그래? 교점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만나는 점, 만난다, 교류, 그 교자야.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봐. 정비례 의식은 y는 3x란 말이야. 그럼 정비례 의식은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지. 근데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가 주어졌어? x좌표가 주어졌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y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선생님 이해가냐? 그런데 이 점이 어디 외돼 있어? 반비례 곡선 y는 x분의 a 위에 있는 점이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여기다도 대입할 수 있다 이 소리지. 선생님 이해갑니까? y에다 마이너스 6 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는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면 12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이제는 이해가죠? 자,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두 점 a는 2,1가 자 봐봐.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a 2,1가 점 b 4,5를 연결하는 선분 a, b와 만난대. 다음 중 상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구하라고 그랬네.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 봐.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 이런 말이야. A는 2,1이죠. B는 4,5입니다. 오케이? 그럼 선분 A, B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A, B가 예를 들어 B가 이게 선분 A, B란 말이야. 그런데 A는 지금 정비례 곡선이지. 정비례 곡선이 이 선분 A, B하고 만난다. 그럼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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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점 A를 지날 때 2,1을 지날 때의 정비례 곡선은 어떻게 되냐? 정비례 직선은 어떻게 돼? 2,1을 여기에다 대입, y에다 1 대입하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a가 2분의 1이지? 그래서 a는 y는 2분의 1x가 돼. 선생님 얘가 점 b를 지날 때는 어떻게 돼? 4,5를 지날 때니까 y에다 5, x에다 4를 대입하면 a는 4분의 5가 돼서 얘는 y는 4분의 5x가 된다 이 소리죠. 선생님 이해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이 a는 이 선분 a하고 b 사이를 지나려면 봐봐, 요 직선이 y는 2분의 1x고 요 b를 지날 때가 4분의 5니까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 4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소리야. 선생님 이해가요? 그래야지 선분 AB 사이를 지날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여기 봐봐, 값이 될 수 없는 거지. 값이 될 수 없는 게 뭐냐? 5번이겠네. 왜 그러냐면 얘랑 얘랑 통분을 하면 어떻게 돼? 얘는 4 12분의 20이고 얘는 3 3이면 12분의 15니까 얘가 더 커버리잖아. 이 범위를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선생님 이해갔지? 이 선물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24번 봐볼게요.
자, 두 개의 수문 A하고 B가 있는 댐이 있어. 오른쪽 그래프는 수문 A하고 B를 각각 열 때 흘러나가는 물의 양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야. 다음 물음에 답하시고 그랬어. 여기가 X가 시간이고 Y가 톤이네. 수문 A하고 B를 동시에 열 때 1시간 동안 방류되는 물의 양. 여기가 1시간 동안 방류되는 물의 양. A는 20이지. B는 뭐냐? 10이잖아. 그럼 동시라고 그랬으니까 물의 양은 30만 톤이네. 선생님 이해가냐? 오케이? 왜 30만 톤인지를 알아야 돼. 동시에 연다고 그랬으니까. 이해갔죠? 자, A, B를 동시에 열어 90만 톤의 물을 방류할 수, 90만 톤? 90만 톤. 그럼 여기 봐봐. 3일 때 A가 60이고 B가 뭐냐 30이니까 더해서 90만 톤이지. 몇 시간이야? 3시간. 이거 그래프를 보고 뭐 더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방지효 이해 가냐? 네. 방지효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진짜로 이해가? 네. 자, 25번 문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몇 컴마 몇 시간 지금 8,4를 지나고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이제 그래프 식을 구해보자. 반비례 얘가 지나는 점 8,2 지나는 점이 참 중요해요. 중요한 단서야. y에다 4 x에다 8을 대입하며 이렇게 하면 a가 4, 8에 32가 된대 줄이지. 그럼 반비례 식이 어떻게 되냐. y는 x분의 32네. 이해 갔어?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이때 얘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지. 오케이? 자, 점 B가 이 그래프 위의 점이래. 그럼 여기서 봐봐. 오, 선생님, 저 y는 x분의 31을 구했는데 얘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반비례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임의로 내가 점 B의 좌표를 t라고 놔봐. t.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t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t, 여기다 대입하면 t분의 32죠. 선생님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는 t고 이 길이는 이고 여기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t분의 32가 된대 줄이지. 자, 여기 봐봐. y좌표가 이거니까 그럼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이걸 밑변이라고 하자. 밑변 곱하기 얘가 높이가 되면 된다 이 줄이지. 그러면 여기가 t가 이렇게 약분돼 버려요. 네? 그래서 남는 게 숫자만 남게 돼서 16 이렇게 돼버린다 이 줄이야. 25번 같은 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해가요? 진짜로 이해갑니까? 자, 다시 한번. 반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지나는 점을 알아서 반비례 식을 완성을 했어.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점 B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 B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t분의 32가 되니까 여기의 길이가 t분의 32가 된대 줄이야. t, t분의 32니까. 그럼 가로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t, 높이가 t분의 32, 넓이. 알겠어? t가 지워져서 숫자만 남게 돼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25번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한번 풀어보면 애만 풀 수 있습니다. 승진 이해 갔어? 진짜요? 자,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2점. 이거 똑같지? 정비례 관계가 주어졌는데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4,6하고 3,b를 지난대. 이때 a 더하기 b의 값. 제일 먼저
y는 4,6을 지나 여기를 대입해야 되겠죠? y에다 6, x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6이 되지.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a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그럼 a를 여기다 넣어주면 정비례식이 완성이 되지.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냐? 3,b를 지나죠. y에다 b, x에다가 3을 대입하며 b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네. 됐습니까? 마지막에 a 더하기 b, a에다가 b를 더해주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9지. 2분의 마이너스 12가 돼서 답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6. 이해갑니까? 진짜로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진짜로 갔습니까? 27번 봐볼게요. 자, 봐봐. 음파의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 자, x가 의미하는 게 헤르츠, 이게 진동수야. 오케이? 파장. y가 파장이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게 반비례하니까 y는 x분의 a라고 일단 놓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x 곱하기 y는 a가 더 편하다고 그랬어. 지나는 점이 뭐야? 100, 3.4잖아. x에다가 100을 대입하고 y에다가 3.4를 대입하면 a가 뭐가 돼? 한 칸, 두 칸 가니까 340이죠. 오케이? 그럼 이 반지름의 반비례 의식은 x분의 340이라고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자, 이럴 때요. 1번 문제 봐보자, 이제. 진동수가 200Hz일 때 음파의 파장. 이 문제는 뭐야? x가 200일 때 y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지. y는 200분의 340이니까 지워지고 2로 나누면 10에 17. y는 1.7m네. 이해가나요?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진짜로 갔습니까? 자, 2번 봐보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진동수의 범위가, 음파의 진동수, 이걸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지. x가 20에서 2만 헤르츠 이하죠. 이때 파장의 범위는 어떻게 돼? y의 범위를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럼 x가 20일 때는 어떻게 되냐? x가 20일 때 y의 값은 17이죠. 17m에서 x가 2만일 때는, 이건 반대로 써야 되겠다. 반비례니까 x가 20일 때가 17이고 2만 헤르츠일 때는 0 지워지고, 자 17에 1000이지. 0.0이 3개니까 하나 둘 셋 0.017이네. 이해갑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파장의 범위는 어떻게 돼? y는 0.017m보다는 크거나 같고 17m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소리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17m에서 0.017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또렷하게 들린다 이 소리야. 선생님 이해갑니까?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야지 들린다 이 소리지. 선생님 이해가요? 자, 여기까지 노트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까지 이해 잘 갑니까?